가족들과 있을 상처를 좀 덜 받는 법, 덜 주고받는 법. 가족하고 너무 멀어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대화 습관을 한번 뇌과학, AI, 인간관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풀어볼까 해요. 우리는 화가 나요. 특히 누구한테? 특히 가족한테 화가 많이 나요. 회사에서는 좀 참아. 친구한테도 괜찮아 라고 하는데 가족들한테는 팅팅 거리면서 말하잖아요. 되게 날카로운 말투로 확. 남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투를 가족한테 하죠. 왜 가족한테만 그렇게 예민하게 할까? 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끄덕여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심했지? 라고 하지만 집에 가면 또 화가 나. 화 없이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 가족은 너무 가까워서 그래요. 가족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감정을 쉽게 투사해요. 안전하다고 느낄수록 우리는 되게 솔직하거든요. 우리가 어디서 방구를 팍 껴요. 집에서 끼잖아요. 혼자 있을 때. 트름도 꽉 집에서 하잖아요. 이런 밖에서는 내가 이렇게 숨겼던 것들을 집에 와서 드러내는 거죠. 거기에서 감정도 또 밖에서는 잘 눌러놨던 게 집에서 터져 나오곤 해요. 근데 이 솔직함이 상처가 돼요. 내가 들어도 되고 내가 해도 그 사람이 받아요. 결국은 내가 소중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했던 말들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내가 정말 친했다가 헤어지게 되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그런 경우죠. 서서히 멀어질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가족들은. 왜? 사랑한 만큼 상처도 너무 깊으니까. 너무 상처가 깊은 거예요. 제가 그 글을 봤어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부모님하고 연 끊고 살아도 되냐? 세이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부모에게 자식이 안 가는 건 100% 부모의 잘못이다. 부모가 계속 잘해주잖아요. 그럼 자식이 때마다 달려가고 싶어요. 우리 폭삭수가수다에서 보면은 이 아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집으로 달려가거든요. 항상. 왜? 엄마가 이거 진짜 뭐 전복이야. 이거 진짜 뭐야. 이거 진짜 뭐야. 먹을 거를 계속. 첫사랑하고 헤어졌을 때 그 부부가 둘이 매일 그 아이를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계속 먹였어요. 100g도 잃어버리지 못하게. 부모가 그렇게 하면 돈이 없고 가난하고 아프다고 해도 자식들이 찾아가요. 근데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처만 줬고 괴롭혔고 가스라이팅 했고 돈 뜯어내고 정서적으로 괴롭게 했다. 안 가죠. 여러분 죄책감 느끼실 필요 없어요. 참다 오죽 힘드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딱 뜨끔한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 이 관계가 멀어지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어갈 수 있을까? 자, 볼게요. 화를 내고 후회하는 패턴에 빠져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30대 아내와 남편이에요. 남편이 막 핸드폰만 해. 그럼 아내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했는데 집에서 애 좀 봐야지. 설거지 좀 해야지. 빨래 좀 해야지. 그럼 남편이 방으로 틱 들어가서 누워서 막 핸드폰에 아니면 소파에 핸드폰해요. 아내가 엄청 화가 나죠. 그럼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뭐 사느니 죽느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이혼한다 안 한다. 엄마랑 초등학생 아이 같은 경우도 야, 너 내가 몇 번을 말해 라고 하는데 아이가 그냥 안 해요. 숙제를 안 해. 그럼 이제 화가 나죠. 아빠랑 사춘기 딸도 잘 부딪히죠. 딸이 늦게 오면 아빠가 왜 이렇게 와? 늦게 와? 정신이 있어? 그러면 됐어. 나한테 말 시키지 마. 라고 하고 마주치지 않죠. 자, 여러분이 가족관계에서 화를 내봤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오히려 상처만 남겨줘요. 그럼 어떻게 해결되느냐? 뇌과학적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화를 낸다라는 건 상대방이 나한테 칼을 딱 들었다라는 건 나는 뭐예요? 방어해야지, 방패를 들어야지. 당연하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뭘 던지면 나는 방어하잖아요. 그쵸? 화는 내가 던지는 칼이에요. 그럼 상대방은 방패를 들어요. 여러분 방패를 들면 사람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뭐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지도 않아요. 내가 방패를 들고 있기 때문에. 자, 뇌는 편도체 납치라는 개념이 있죠. 누군가 나를 공격했다? 라고 해서 내가 살아야 돼! 하면서 귀도 막고 방패 탁! 너 말 안 들어! 여러분 이 상태에서 대화해보려고 하세요. 대화가 돼요? 아예 안 돼요. 아무리 상대방이 옳은 말을 하고 논리적으로 말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화를 안 내면서 사람을 살살살살 꼬드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야, 너 그 사람 사기꾼이야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화를 내는 순간
그 사람은 사기꾼한테 가는 거예요. 왜? 내가 화를 내서 이 사람이 방패를 들고 귀를 막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논리적이어도 안 듣잖아요. 관계를 지키려면 딱 하나, 화내지 않는 방식으로 말해야 돼요. 뭘 말하느냐? 감정을 말해야 돼요. 적어보세요. 감정을 말하는 훈련을 하자라고. 감정 말하는 대화법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너 왜 맨날 그래? 오늘 늦게 들어왔잖아. 자, 요거 여러분 방패가 딱 생기죠. 내가 듣는다고 생각해봐. 늦게 왔는데. 딱 들어왔어요. 무슨 일 있었어? 오늘 너무 늦게 들어와서 무슨 일 있나 했지? 별일 없었어? 괜찮았어? 자,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늦게 들어왔다는데 첫 번째는 비난. 너 왜 맨날 그래? 왜 오늘도 늦게 들어와? 무슨 일 있었어? 늦게 들어와서 걱정했어. 뭔 일이 있나 싶었지. 연락도 안 되고 내가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 이렇게 늦게 와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했어. 라고 하면 너 왜 맨날 늦게 들어와? 오늘 이럴 거면 나랑 살지 마라. 너를 걱정했어. 랑은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너는 이기적이야. 너가 그렇게 이게 너무 보기만 해도 싫죠. 근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상대방이 되게 이기적인 표현이나 말을 했어요. 그럼 그때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서운하다. 넌 되게 이기적이다. 랑 네가 그렇게 말해서 내가 너무 섭섭하다. 랑 달라요. 뭔지 아시겠죠? 처음에는 판단 대신 관찰. 너가 늦게 들어와서 경찰 리포트처럼 이분이 몇 시 몇 분에 들어오셔서 이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꼈다. 이렇게 판단 대신 관찰하는 형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지적하는 대신 손가락질하는 대신 내가 느낀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해서 나는 어떤 감정이 들었어. 이게 감정 말하는 대화법이에요. 세 번째는 명령이 아니고 요청. 명령이 아니고 요청. 야, 너 당장 방 청소해라. 청소를 도와주면 엄마가 힘이 날 것 같아. 고마워랑 다르거든요. 너 숙제 당장 해랑 숙제를 다 끝나면 너무 행복하겠지. 엄마가 그럼 과일 깎아줄게. 랑 너가 좋아하는 거 뭐 하자. 이게 약간 달라요, 느낌이. 저는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도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다만 이 내가 책을 읽거나 뭔가 몰두하는 행위에 불쾌감이 안 섞이게 하려고 노력해요. 깨끗해졌으니까 참 좋다랑 돼지우리 같은 데서 어떻게 사냐랑 달라요. 계속 이걸 해서 네가 어떻게 좋아진다라는 좋은 감정을 줘야 돼요. 그거를 안 주면 제가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안 해요. 대학 딱 들어가서 대충 하다가 대충 졸업해요. 그리고 평생 책 안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 기억이 너무 지긋지긋한 거야. 자기 옛날에 혼났던 기억, 막 이런 게 많으니까. 근데 어떤 애들이 오히려 공부를 끝까지 계속 하느냐. 자기가 공부를 좀 안 했는데 아무 얘기도 안 들었어. 혼도 안 났어. 그냥 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네. 너는 뭐라든 하래야 라고 하는데 나중에 책에 쑥 들어가는데 쑥 들어가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막 너무 신나해요. 계속 공부해. 공부가 재밌는 거야. 영어 공부할 때 왜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성친구가 외국인이면 영어가 빨리 늘어요. 영어 쓰는 게 재밌으니까. 근데 학점 따려고 뭐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요. 그럼 공부가 끊어지죠.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얘의 날개를 완전 다 뜯어버리는 게 아닌가. 우리는 날개가 조금씩 날 수 있게 도와줘야지 그 날개 조금 난 거를 막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막 너 같은 애 뭐가 되겠어. 너도 너 같은 애 나와봐.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 얘기해서 걔가 고생하면 나중에 또 나만 속상해. 너는 잘할 거야. 너가 도와줘서 내가 힘이 나. 네가 숙제를 다 끝나고 편안하게 있는 거 보니까 엄마가 진짜 너무 뿌듯하다. 내가 시원하다.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한 얘기를 그만해야 돼요. 과거 대신 현재. 너 옛날에도 그랬잖아. 이것도 또 방어가 확 올라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집이 되게 지저분해요. 제가 청소를 정말 안 했는데 옛날에 어떤 메모를 보고 청소를 하기 시작했냐면 방이 참 창의적이구나. 혹시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고 메모를 가족이 붙여놓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웃으면서 청소를 시작했거든요. 넌 옛날에도 그렇고 맨날 돼지우리에서 살아. 이거랑 지금 여기를 좀 봐봐. 이 상황이 어떻게 느껴져? 랑은 달라요.
네. 저희 아이들이 막 바닥에 뭐를 널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뛰어서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공간이 없어서. 근데 제가 그 별말을 안 해요. 근데 너무 뭐가 많네, 복잡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청소가 쫙 되잖아요. 막 아, 이렇게 밟을 때가 많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게 좀 달라요. 너는 늘 이렇게 더럽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변한 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느껴라는 화법으로 하면 훨씬 더 적을 만들지 않게 되죠. 이 네 가지 습관이 뭐냐? 데일 카네기가 말한 공감 중심의 대화예요. 이 되게 많이 팔린 책 인간관계론에서 나와 있던 건데 판단 대신 관찰하는 거, 지적 대신 느낌을 말하는 거, 명령 대신 요청하는 거, 과거 대신 현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 네 개를 얘기를 하면 공감 중심의 대화가 되고 말을 내가 감정을 말하는 훈련이 돼요. 이 공감 능력, 말하는 능력은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은 훈련으로 길러져요. 자, 예를 한번 해볼게요. 옛날에는 왜 이렇게 늦었어? 남편하고 아내예요? 남편이 아, 일 때문이야. 왜 또? 자, 이러면 이제 이혼하느니 마느니 뭐 이러는 거죠, 또. 자, 그럼 늦었어를 당신이 걱정돼서 전화했어. 평소보다 늦더라고. 근데 안 받으니까 너무 걱정되고 더 속상하더라. 잠을 잘 수가 없었어. 아우, 그래? 미안하네. 내가 너무 정신이 없었거든? 다음에는 문자 남길게. 늦게 되면.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고 가는 거죠. 내가 이걸로 인해서 어땠어? 라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부모 자녀, 특히 초딩. 제가 초딩이 지금 집에 2명이 있습니다. 어, 기존 대화는 야, 너 숙제 안 하냐? 숙제 안 해? 어? 숙제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아말랑 나 이거 재밌짱. 바꿔보기. 자, 오늘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와봅시다. 제가 지금 하는 거요. 자, 엄마한테 얘기할 게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제 막 성적 나온 거나 뭐 이런 거 애들이 숨겨놨던 게 그런 거 나와요. 그러면, 이거 너무 비가 막 내리네요. 비가 내리는데 요거를 알고 넘어가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다음 학년에 또 배우고, 다음 학년에 또 배우고, 계속 배웁니다. 지금 안 하면 어차피 내년에 또 해야 됩니까? 지금 하시겠어요? 내년에 더 비가 많이 내리는 걸 원하시나요? 엄마는 내 아이가 편안하게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원한다면 챗GPT와 제가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애가 막 이제 챗GPT를 막 활용해가지고 공부를 하죠. 그리고 그걸 막 옆에서 같이 풀어줘요. 함께 하고 싶어요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그래서 옆에 그냥 같이 있어줘요. 그래서 같이 풀기도 하고 하루에 한 20분, 30분만 해줘도 훨씬 낫고 이 문제가 왜 틀렸는지 알려줘. 너 수학은 아는데 이 문제 지문이 어려웠구나. 라던가 넌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요거 해석이 좀 잘못됐구나. 라는 식으로 아이의 길을 자꾸 살려주고 가능성을 열어주는 말을 합니다. 네. 요즘 초등학교 문제 어렵더라고요. 저도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네가 이걸 배우는구나 대단하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너무 흥미없어 보이면 이걸 못한다고 돈을 못 벌지는 않아 라는 식으로도 또 얘기를 하고 비난 대신 도와주고 싶어. 네가 답답하지 않으면 좋겠어? 편안하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아빠와 딸의 대화 같은 경우 요즘 태도가 왜 그래? 아빠가 뭐라?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무슨 일 있어? 너가 좀 힘든 일이 있나 생각이 들어. 아빠랑 대화하는 게 쉽지 않지? 안 해도 되는데 아빠 늘 네 편이다 라고. 그 폭삭 속았수다에서 그 아버지가 늘 했던 말이 수틀리면 빠꾸 아빠 늘 네 옆에 있어 라고 했고 나중에 학교에 다닐 때도 온 바다가 다 고기인데 그거 잡으면 된다. 걱정하지 말고 너는 공부해라. 이런 말 하잖아요. 난 네 편이다. 어떤 일 있어도 네 편이다. 이런 거를 전달하고 싶으면 그 말을 해줘야 돼요. 아빠가 항상 너 옆에 있다. 라고. 그 말을 아기 때부터 클 때까지 계속해서 해줘야지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부모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부모한테 얘기를 하는 아이가 건강한 아이예요. 그만큼 부모가 안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낮추고 나는 네 편이야 하는 내가 원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말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족은요, 상처 주려고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가족이라는 건 뭐예요? 내 집 같은 공간이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진짜 깊어요. 근데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그 한마디의 회복이 강력해요. 특히 부모, 자식이 오랫동안 연락 안 하다 연락했을 때 절대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입을 닫고 계세요. 입을 열지 마세요. 그건 네가 뭐가 잘했냐 이러면 이제 다시 또 더 멀어져. 절대 하지 마시고 미안해, 잘못했어, 너가 많이 애썼구나, 고마워 라고. 엄마가 몰랐어, 아빠가 몰랐네, 우리 딸이 혼자 많이 애썼구나, 힘들었네, 도와주지 않아서 미안해. 이 말만 계속 반복하세요. 이 말만.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말만 반복하세요. 만약에 멀어진 자녀가 연락하는 경우. 그리고 그냥 나오는 말들은 다 삼키세요. 왜? 뱉으면 그 찢어진 상처, 아물지 않은 상처에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니, 화를 내서 왜 이기려고 하냐고, 자꾸 가족을. 이기지 마세요. 그리고 자식들은요, 참지 마세요. 부모님한테 너무 참지 마세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아니, 생각보다 길게 사시는데요. 화병 나서 내가 요절하는 것보다는 거리를 두는 게 나아요. 나도 먹고 살아야지요. 부모는 자식을 품어주시고 자식은 자식답게 철없이 구세요. 그게 더 관계가 빨리 회복되는 방법이에요. 거기에서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울 때 회복이 잘 돼요. 부모가 자식 같고 자식이 부모 같잖아요. 자식이 썩어 들어가요. 그 폭삭소가수다에 보면 남자애를 첫사랑인데 결혼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계속 괴롭혀갖고 결국은 떼어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 안에 있는 돌이 툭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의 그 돌을 네가 네 아들의 가슴에다 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식의 행복을 빌어줘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돼서 필요할 때 부모한테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될 때 회복이 돼요. 가족은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랑이 오고 가게 해주세요. 그래야 자식도 살고 부모도 살아요.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자식이 자식다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때도 쓰고 사달라고 하고 이것도 서운했다 그러고 저것도 서운했다 그러고 다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회복이 정말 잘 됩니다. 그러면. 자, 화는 본능이에요. 근데 화를 안 내는 건 기술이에요. 그 기술은 운전면허처럼 배울 수 있어요. 화를 막 내기보다는 지금 내 감정이 이래. 공격을 하기보다는 집에 너무 더러우니까 내가 집에서도 또 일을 해야 되나라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라는 식으로 이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느꼈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해가 아니고 자, 우리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실 분. 저는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가 응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슈퍼맨이 필요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역시 슈퍼맨이 있어서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산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도움이 필요해. 너는 슈퍼맨 같이 나를 도와줬어. 이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느꼈어. 지금 내 감정은 이래. 라는 식으로 해보세요. 그럼 훨씬 좋아져요. 이 말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보는 거. 그게 관계를 바꾸는 출발점이에요. 자, 그래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화내지 않고 살으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려면 챗GPT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춘기 딸이 나랑 말이 안 통할 때 화내지 않고 대화 시작하는 문장 추천해줘 라고 하면 뭐라고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지 알려줘 라고 해서 그걸 한번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나는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 내가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연습할 수가 있어요. 가족이 원래 그래? 아니요. 원래 그런 가족은 없어요. 그게 점점 더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죠. 가족이니까 더 소중한 나의 고객이니까 연습해 볼 거야 라고 하면 그 관계가 깊어져요. 그 변화의 시작은 오늘 여러분의 말 한마디입니다. 말투를 바꾸세요. 가족이 가족 같아져요. 정말 편안한 집처럼 됩니다. 챗GPT에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춘기 딸에게 말을 건다. 방문을 닫고 혼자 있으려고 했을 때 어떤 말을 할까? 라고 했더니 요즘 너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엄마가 모르겠는데 혹시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해줘. 엄마 듣고 싶어. 너 뭐 먹고 싶어? 얘가 좋아하는 음식 같은 거 늘 그래서 재료가 있고 해줘야 돼요.
딸이 막 짜증을 낸다. 그러면 요즘 좀 예민하네. 뭔가 힘든 게 있어? 엄마가 옆에 있을 테니까 네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해. 지금은 말 안 해도 괜찮아. 평소처럼 아무 일 없을 때 말을 꺼내고 싶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우리 예전에 하루에 몇 마디는 했잖아. 근데 지금 요즘은 말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서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을까? 혹시 나 때문에 마음 상한 거 있으면 말해줄래? 라는 식으로. 너 왜 그래가 아니고 사춘기 딸에게는 내가 뭔가 놓쳤니? 라고 얘기하는 거. 아이는 언제 얘기하느냐? 자식이 언제 얘기하느냐? 내가 이 말을 해도 부모가 내 감정을 존중해 주는구나 라고 할 때 얘기를 해요. 아빠 나 힘들었어. 아빠 나 짜증났어. 아빠 나 어려웠어. 나 잘했어. 이런 존중받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 존중받는 느낌을 안 해주니까 사기꾼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사기꾼인지 알면서도 가서 전 재산 다 털어준다니까요, 나중에. 집에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는 느낌을 주세요. 그래야지 가짜 사랑을 봤을 때, 이거 아니네를 알 수 있어요. 집에서 쫄쫄 굶은 애들은 밖에서 썩은 음식을 줘도 먹어요. 근데 집에서 잘 먹은 애들은 썩은 음식 들이만 대도 이상해 이러고 가버린다고요. 내 딸아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좋은 거 주세요. 좋은 대접해주세요. 내가 내 아이한테 함부로 대하는데 그 아이는 그러면 함부로 대하는 배우자랑 만나서 존중받지 못하면서 살아요. 당연한 거죠. 내가 익숙한 거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무의식적으로. 만약에 남편이랑 10년 동안 대화가 없었다.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챗GPT가 너무 말 걸기가 어색할 때 이렇게 시작하라는 거죠. 말을 우리가 안 하고 지낸 시간이 너무 길어졌네요. 저도 지금 말하는데 너무 어색해요. 근데 가끔은 당신이 무슨 생각하는지, 뭘 하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식사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오늘 저녁 어땠어요? 요즘 제철이라 이거 사왔는데 맛있어요? 뭐 어땠어요? 뭐 이런 거. 그냥 뭐 말 한번 걸고 싶어서요. 라는 식으로. 특별한 날에는 그냥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시작하고 감정을 담을 때 당신 참 애쓰고 고생했어요. 고마워요. 내가 이 말 하기까지 10년이나 걸렸네요. 미안해요. 너무 늦게 동안 얘기하지 않아서. 라는 식으로. 막 손가락질 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감정의 문을 연다. 라는 한 줄이 중요해요. 그래서 챗GPT한테 나와 이 사람은 어떤 사이야.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고 싶어. 내 감정을 진심으로 꺼내고 싶어. 내 자녀한테 말을 걸고 싶어. 화내지 않고 아이가 마음을 열 수 있게 하는 문장을 추천해줘. 아이가 너무 예민해서 문도 쾅 닫아라는 식으로. 챗GPT랑 하는 방법은 전 되게 간단하게 해요. 챗GPT 앱으로 들어가서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V 이렇게 이 버튼이 있어요. 그거 그냥 누르고 띡 화살표 누르면 내가 대화하고 얘가 읽어주고 얘가 대화하고 얘가 답변을 하죠.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말. 좋은 말은요. 완벽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용기 내서 건넨 말이 좋아요. 내 진심이 담겨 있는 말이 좋아요. 첫 마디는 어색한데 한 번 말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훨씬 더 쉬워져요. 그리고 그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음료수나 이런 게 있으면 훨씬 더 좋아지죠. 하게 갓 지은 밥 냄새, 그리고 갓 구운 빵, 요런 거, 뭐 제철 나물이나 어떤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갖다 놓고 얘기하면 참 좋아요. 저도 아기가 4명이라서 각자 좋아하는 음식들이 좀 다르거든요. 시장에 계속 가요. 이거 너 위해 준비했어. 이거 너 위해 준비했어. 이거 너 위해 준비했어. 그리고 남편하고는 또 따로 식사를 하러 가요. 남편이 좋아하는 식당으로. 왜? 사랑하고 싶으니까요.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 마음이 관계를 바꿔요. 여러분 화내지 않고 사는 법, 가족과 멀어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꼭 챗GPT 활용해서 대화하는 거 연습해보세요. 무료로도 다 쓸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자 DNA 학교랑 부자 습관 학교 있어요. 네이버 카페 리치서클 아카데미 오시면 보실 수 있거든요. 후기들 너무 좋아요. 부자 DNA 학교는 월 4회 수업을 해요. 4번이나 수업을 하는데 하루에 1,800원 정도면 들으실 수 있어요. 4번 수업하고
책과 AI를 활용해서 내 미래를 설계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AI 활용법을 통해서 되게 많이 변화되신 분들이 많아요. AI를 활용한 미션이 반드시 나가요. 그래서 책에 있는 지혜를 담고 AI를 활용하면서 실용적으로 내가 늘 물어볼 수 있는 선생님을 천재 선생님을 10명, 11명, 20명 이상 두 개 만드는 습관을 들어드려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부자 습관 학교는 지금 다음 기수는 5월 달에 시작하는데요. 나는 평생 생각만 했던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나 실행하는 사람이 됐어 라고 해서 정말 후기가 너무 좋아요. 제 인생과 내각을 갈아 넣은 라세보 5원칙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드립니다. 네, 이렇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 우리 리치서클 아카데미에서 또 만나요.